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에 이게 수선으로 만난다가 중요하거든요. 변길이 나와 있고 닮은 도형 찾고 B2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일단 90도라는 게 닮은 문제, 닮은 파트로 넘어가면 저렇게 90도라고 각도를 주어지게 되면 굉장히 고마운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벌써 우리가 닮은 조건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가 A의 닮음인데, A의 닮음은 두 삼각형이 각도계 서로 같은 걸 확인해야 되는데 벌써 하나가 같다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찾는 것만 집중하면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자, 얘네 둘의 관계가 AA 닮음일 것 같아요. 여기 노란색의 90도, 빨간색의 90도. 그다음 여기는 각 B는 두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공통각. 벌써 AA가 성립했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맞춰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방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잡으면서 문제를 푸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B가 되고 90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노란색 삼각형을 끄집어낼 때도 뭐 비슷한 그림을 그리세요. B가 여기 오도록. 그럼 90이 1이 내려왔으니 E가 이리 와야 되고 나머지 꼭지점인 C가 위로 올라가겠죠. 변길이 아는 걸 쓰시면 됩니다. AB의 길이 알죠? 8. 그 다음에 또 BD의 길 알아요. 4. 이쪽은 BC의 길을 알죠. 10. 지금 문제가 B2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 아니었나요? 여기. 일단 두 도형은 AA 닮음이 성립했고 90도 공통각 B. 그럼 닮은 도형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비례식을 찾으면 되죠. 나와 있는 변이 여기가 나와 있네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비례를 잡으면 되죠. 8대 10. 그 비례는 닮은 도형이니까 나머지 변에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4대 X. 그럼 8대 10을 약분하면 4대 5. 그래서 4대 5는 4대 5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비례 10% 되겠지만 X는 5. 이렇게 문제가 정리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5m로 인 보아? 사람 이름인가요? 어떤 사람이 여기 그림을 만들었죠. 그 그림자, 여기 탑의 높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탑의 높이를 X라고 둡시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과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 지금 닮음이라는 얘기잖아요. 딱 봐도 닮음이죠. 이게 수직이니까. 얘도 수직이고. 여기는 공통각. AA 닮음. 근데 비례를 세우면 되겠죠. 이쪽 변의 대응변이 여기일 테니까. 1.5. X 대 1.5는 이쪽 전체 변. 8.4 대 여기 변. 대응변 1.4. 여기는 좀 계산 간단하려면 10을 곱해봅시다. 10을 곱하면 이 비례는 84 대 14가 되고, 이걸 다시 7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여기는 12, 여기는 2. 다시 또 약분되네요? 그럼 6대 1이네요. X 대 1.5는 6대 1. X는 이렇게 곱한 게 X값이니까 곱하면 9. 탑의 높이는 9m. 자, 이건 그림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그림이 너무 똑같이 그려져 있잖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날에 같은 시각의 건물의 그림자 길이와 길이가 2m인 막대 그림자 길이를 재했더니 각각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시각이니까 햇볕이 내려쬐는 각도는 똑같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따로따로 그려놨는데 아까 그 문제랑 별반 차이 없어요. 햇볕이 내려쬐는 그 각도는 똑같고, 이렇게 건물에 쟀을 때와 이렇게 막대기를 쟀을 때, 그러니까 결국 둘이 이제 닮음이라는 얘기죠. 여기 건물 높이 X를 구하는 문제니까 또 비례식 18대 이쪽 변 1.5는 이쪽 변 X 대 여기 2. 그죠?
여기도 뭐 그냥 해도 되겠지만 만약 10을 곱한다면 이건 180 대 15 이걸 다시 뭐 15로 약분하면 여기 1이 남고 여기는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2 대 1 12 대 1은 x 대 2 비례식 이렇게 풀어봤더니 x는 24m. 오른쪽 그림같이 높이가 6cm인 원뿔 모양 그릇에 물을 48 세제곱센티미터 넣어 부었답니다. 그래서 높이가 이제 4가 됐어요. 가득 채우려면 물을 얼마나 더 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남아있는 양을 얼마나 더 채워야 되냐는 문제인데 이거를 구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양이 얼마인지를 구한 다음에 지금 채워진 양을 빼면 이제 내가 더 얼마큼 채워질지 양이 나타나겠죠. 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있는 조그만 원뿔과 큰 원뿔은 닮은 도형이 성립하죠. 근데 그 닮음의 길이비가 여기까지 높이와 여기까지 높이를 서로 비교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나와 있어요. 4대 6. 그러니까 두 도형의 길이비, 닮은 비죠? 는 4대 6. 약분하면 2대 3. 길이비가 2대 3이면 지금 우리는 물을 채우는 양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이제 부피비를 구해야 됩니다. 4대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8대 27. 그러니까 여기를 채울 때 8만큼 걸린다면 여기를 채우려면 27만큼의 물이 채워진다는 얘기겠죠. 8대 27의 비례를 이제 실제로 쉽게 계산하는 거죠. 여기 채우는데 48이 걸렸어요. 그럼 전체 다 채우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자, 이걸 곱하지 마시고 어차피 약분할 거니까 8 곱하기 x는 27 곱하기 48. 8로 약분합시다. 8, 6 이렇게 다시 곱하면 x는 6, 7, 42 2, 6, 14 2, 6, 12 네, 162. 그러니까 다 채우는데 162가 걸려요. 물 양이. 근데 여기 채워진 양은 얼마냐면 48이 채워졌죠. 그럼 따라서 나머지 이 물을 다 채우는데 걸린 양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일단 채워놨고 가득 채우려면 얼마를 더 부어야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기를 구하는 거니까 162 마이너스 48 얼마입니까 그러면? 114? 네, 114만큼 더 채워야 된다. 이게 평행선의 선분의 길이비는 삼각형 내부에 또 평행선을 그어서 이렇게 삼각 하나를 안에 더 그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조그만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은 도형이 성립하겠죠. 평행선이잖아요. 공통각, 동의각, AA 닮음.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삼각형의 왼쪽 변과 큰 삼각형의 왼쪽 변의 비례와 조그만데 오른쪽과 큰 거 오른쪽, 조그만 거 아래 거, 큰 거 아래 거 이렇게는 다 닮은 비가 성립하겠죠. 이거는 닮은 비입니다. 두 도형의 닮은 비. 왼쪽, 오른쪽, 아래. 그럼 저건 닮은 비고 이번에는 여기서는 닮은 비와는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양쪽 변의 평행선을 기준으로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이나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변기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예를 든 거예요. 2, 이쪽이 3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4가 되면 이쪽은 6이 되겠죠? 비례가 2 대 3, 그럼 얘도 2 대 3이 돼야 되니까. 그럼 남아있는 변은 얼마 남냐면 여기는 1이 남죠. 여기는 2가 남아요. 그럼 그래놓고 보면 이 변이 2 대 1, 4 대 2, 잘 보면 여기도 2 대 1, 여기도 결국은 2 대 1이에요. 근데 이 2 대 1이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의 닮은 비는 아니지. 이 조그만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는 2 대 3이었잖아. 그게 닮은 비고 닮은 비와는 아무 관계없이 이쪽 닮은 비와는 관계없이 그냥 여기서 2 대 1, 2 대 1 이게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또 뭐다 성립하냐면 요만큼 전체 길이가 3이죠. 3 대 1도 성립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 6 대 2 이것도 약분하면 3 대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닮은 비고 이쪽은 닮은 비였고 얘네들은 닮은 비는 아니고 그냥 그 필요한 변의 비례가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여기는 전체 변 대 아랫변 여기도 전체 변 대 아랫변 이렇게 올라오는 비례가 얘네 둘은 닮은 비와는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삼각형을, 안에 있던 삼각형을 그러니까 위로, 여기 있는 삼각형을 끄집어내서 위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마치 안에 삼각형 하나 더 있는 걸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린다. 근데 들어 올릴 때 그냥 올리지 말고 B와 D와 E의 위치를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면 이게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까 이 각과 여기 C가 서로 같죠? D와 B가 서로 같아요. 근데 이거 뒤집어서 들어 올리면 E와 D가 같고 E와 C가 같고 그다음 B와 D가 같고 모양을 보니까 평행선에서 얘랑 어양 억각, 얘랑 억각. 억각의 성질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안에 있는 삼각형을 들어 올리되 좌우를 반대로 바꿔서 들어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바꿔서 들어 올렸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이 있고 얘는 삼각형 외부에 평행선이 있다 보니까 평행선에서 얘랑 억각, 얘랑 억각이 성립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변의 대응변은 요거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죠. 이변이 아니에요. 이변이 아니고 여기 공통각과 막국지각이잖아요. 이 각과 점이니까 이변의 대응변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의 대응변은 여기가 되는 거고 이쪽의 대응변은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그 성질. 근데 이거는 닮은 비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두 도형의 닮은 비. 이쪽 변의 대응변, 이쪽 변.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니까. 이쪽 변의 대응변은 이쪽 변. 여기 변의 대응변은 여기. 이렇게 성립하고 이거는 닮은 비가 되는데 이쪽은 또 닮은 비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에서 여기 윗변 대 전체변. 이것도 따로 움직여요. 오른쪽에도 윗변 대 전체변 이렇게 같은 비례. 혹은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체변 대 아랫변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얘도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같은 모양대로 전체변 대 아랫변 이렇게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요. 다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한 변과 한 변을 직접 비교, 여기 한 변과 이쪽 한 변을 직접 비교, 한 변과 한 변을 직접 비교한 거는 닮은 비고 얘네는 닮은 비는 아니라는 거지. 한 변과 한 변을 직접 비교한 게 아니기.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한 변, 이 삼각형 한 변 이렇게 각각 한 변, 대응변을 비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닮은 비와는 관계없는데 그냥 느낌상 같은 흐름대로 움직이는 비례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윗변 대 아랫변. 그럼 얘도 윗변 대 아랫변 이런 느낌. 혹은 전체변 대 아랫변. 그럼 얘도 전체변 대 아랫변. 이렇게는 같은 비율로 성립한다는 거. 그렇게를 좀 알아두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는데 이거는 쓰지 마시고요. 이건 집에서 여러분 푸셔야 되니까 쓰지는 마시고 문제가 별로 없어서 x의 변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 x 구하랍니다. 근데 x는 이 삼각형의 아랫변이잖아. 당연히 얘랑 대응되겠죠. 그럼 이때는 이게 성립하는 게 아니죠. 6대 4. 이건 언제 써먹는 거냐면 여기 변 구할 때는 써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변 길이와 대응하는 변 길이와 해서 한 변 길이 전체를 구할 때는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필요해요. 그럼 이 삼각형 왼쪽 변이 6일 때 큰 삼각형 왼쪽 변은 10입니다. 그 비례식은 2로 약분하면 3대 5가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와 큰 거의 비례가 3대 5고 그래서 조그만 거의 한 변 길이 x일 때 큰 거의 한 변 길이는 12가 된다. 그러니까 내항의 곱 5x, 외항 곱 36. 5x가 36. 안 나눠지는 거 그냥 분수 형태로 쓰면 되죠. 5분의 36.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케이스는 아까처럼 닮은 비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쪼개놨잖아. 깡총, 얘도 깡총 이런 느낌이에요. 닮은 비와는 관계없지만 얘네 둘끼리 성립하는 비율. 그래서 2대 4는 3대 x. 그런 느낌이죠. 비례식 풀어도 되지만 이게 2배 늘었죠? 그럼 얘도 2배 늘면 돼요. 그래서 6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모양을 봐야 돼.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의 한 변 길이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삼각형의 대응변이 여기라고 그랬죠? 이쪽이 한 변 길이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닮은 비를 찾아야 되니까 또 대응하는 또 다른 변 길이 나와 있는 걸 찾아야 비례식을 세울 수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이쪽의 변, 이쪽 변이 대응변이죠. 두 삼각형 닮은 비는 6대 15. 약분하면 2대 5. 2대 5는 위에 거, 아래 거 4대 x. 20, 2x. 2로 나누면 x는 10.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3대 10 할 때는 이게 봐봐. 위에 있는 변이 한 변이지만 이쪽 변은 아래 있는 도형이 한 변이 아니잖아요. 변과 변을 직접 비교한 게 아니야. 그래서 3대 10 느낌이 위에 전체. 그럼 얘도 위에 전체인데 문제가 이 변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쪽을 구하라면 그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기는 한 변 길이에 대응하는 이 변을 구하는 문제니까 각각 대응변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3과 대응하는 변은 이쪽이니까 이쪽을 10에 3을 뺀 7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 변에 대응하는 변, 이 변, 3대 7의 비율은 두 삼각형의 닮은 비죠. 이 변과 이 변의 관계니까. 그럼 이 변과 이 변의 관계도 똑같이 이 비율을 따라 움직이겠죠. 4대 x. 3x는 28. 안 나눠지면 그냥 분수로 3분의 28.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례식을 푸는 거였고요. 여기서는 뭐 하냐면 이제 반대로 여기서는 평행하니까 닮음이 성립했고 이런 비례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평행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비례를 보고 쟤랑 평행 안 돼? 이 내용을 다시 떠올리시면 돼요. 다시 순서만 약간 차이가 있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평행하니까 이런 비율이 성립했잖아. 반대로 얘는 이런 비율이 성립하니까 비례가 이런 비율이 성립한다는 뜻은 평행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아까처럼 똑같은 우리가 배웠던 이런 비례가 성립하면 평행으로 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3대 8. 그럼 얘도 2대 7. 같은 비율이에요? 3대 8과 2대 7은 같은 비율이에요? 같은 비율이 아니잖아. 3대 7과 2대 7이 어떻게 같은 비율이에요? 틀리잖아. 2, 60, 2, 8, 16, 3, 7, 21. 비율이 다르다잖아. 그럼 이게 성립해야 얘랑 평행하는데 이게 성립하지 않는 뜻은 평행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4대 8. 그렇죠? 그럼 1대 2다? 그럼 이쪽의 대응변과 이쪽의 대응변도 1대 2가 성립해야 되는데 얘는 1대 3이 성립하잖아요. 안 되겠죠, 얘도. 비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이쪽도 봐봐. 이렇게 보면 안 돼. 여기를 볼 때는 이거를 구할 때는 건데 이 변길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걸 보시면 안 되고 이걸 봐죠.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의 닮은 비례 5대 7이에요. 5대 7은 이 변 아랫변 대 이쪽 아랫변 6대 9. 이것도 비례가 안 맞잖아요. 평행이 아니겠죠. 이쪽은 그냥 이거는 다 써도 되지만 이게 평행선이라면이죠. 그럼 이게 성립할 거 아닌가요? 12대 4. 그럼 이쪽도 6대 여기 2가 넘죠. 12대 4는 6대 8에서 6 빼면 2가 남으니까 6대 2. 얘네가 같은 비율인지를 물어보죠. 같은 비율이네요. 둘 다 얘는 4로 얘는 2로 약분하면 3대 1이 되니까. 비례가 똑같이 성립하네 얘네 둘 다. 그럼 이거는 얘랑 평행이 맞다. 이쪽 보세요. 여기에 대응변 이쪽 4대 6. 여기에 대응변 2대 이쪽을 찾아야 되니까 2대 3 이렇게 봐야 되겠죠. 5에서 2를 뺀. 근데 4대 6도 약분하면 2대 3이 되니까 같은 비례네요. 그럼 얘도 평행. 이쪽 거는 모양상 보세요. 전체변 대 아랫변이잖아요. 전체변 대 아랫변 12대 8. 얘도 전체변 대 아랫변 14대 9. 같은 비율인가요? 같은 비율이 아니잖아요. 얘는 평행하지 않다. 평행한 변은 리을과 미음만 평행하다. 비례가 성립하는지를 잘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처럼 똑같이 풀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 마지막 문제를 풀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이게 8? 그럼 얘는 4. 이게 9? 그럼 얘는 5. 4대 8. 5대 9. 비례 안 맞네? 그러니까 평행이 아니겠지.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어느 쪽에 중점으로 볼 건지 차이가 있겠지만 결과는 배운 내용을 잘 이용해서 비례가 성립하냐 안 하냐 그걸 잘 확인하는 뜻이죠. 여기는 별표 3개 치세요. 여기 단원에다가 별표 3개.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공식 중에 고등학교 때 다 쓰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공식들은 아예 한 번도 안 나오는 공식도 꽤 많습니다. 중학교 때만 잠깐 배우고 고등학교 가면 아예 언급조차 안 하는. 근데 또 생각보다 중학교 때 잠깐 배웠는데 계속 고등학교 내내 계속 쓰이는 공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내각의 이등분선 아주 중요하고 수능에도 자주 나옵니다. 저 내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 고등학생들이 저런 거 시험 문제를 수능이라는 중요한 시험에서 저걸 보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를 푸는 도중에
이 성질을 가지고 이 변 비례를 잡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이제 그 내용이 적용되는 그런 풀이 안에 약간 잠깐 소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꽤 정말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이게 삼각형 ABC죠. 근데 여기 각 A가 있죠. 내각이에요. 안에 있는가? 근데 이렇게 내각을 이렇게 2등분해서 내려옵니다. 내각 2등분선. 네. 자, 내각을 2등분해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 한 변, AB와 여기 한 변, AC의 비율은 여기 BD와 여기 CD의 비율과 같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증명과정량 빠르게 여기는 내각 2등분선의 평행선을 여기 있는 C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AB의 연장선과 맞닥뜨릴 때까지 이렇게 그어줘요. 이런 느낌으로 그어줍니다. 그어주고 나면 얘랑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이 이 각과 이 각이 동의각이 되고 다시 이 각과 이 각은 엇각이 됩니다. 평행선이니까. 그럼 그럼에 따라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은 이게 이등변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삼각형 성질 중에 보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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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총. 그렇죠? 이걸 오른쪽 약간 눕혀보면 이런 그림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변 대 이 변의 비례는 이 변 대 이 변, 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이 그림이죠? 이 변 대 이 변, 이 변 대 이 변. 이 평행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근데 이 변의 길이와 이 변 길이 같으니까 이 변 길이와 얘랑 길이 같다는 뜻은 이 비례를 일로 옮겨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고 이게 성립하는 거죠. 이 변 대 이 변의 비례는 이 변 대 이 변. 원래는 이렇게 갔던 거를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 변 대 이 변은 이 변 대 이 변이 성립한다. 이 그림에 따라서. 이거를 알파벳으로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는 어차피 이 꼭지점의 위치가 문제마다 바뀔 수 있으니까 알파벳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삼각이 그려져 있으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변 대 이 변의 비례는 이 변 대 이 변의 비례랑 같다.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 모양. 이 형성화된 모양. 이번에는 삼각형 외곽의 성질인데 외곽의 이등분선의 비례인데 이건 내각의 이등분선만큼 엄청 자주 쓰이진 않아요. 사실 저게 좀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가끔 나오기도 하니까 얘도 이제 중학교 때는 물론 중요하고 고등학교 때도 가끔 나오긴 해요. 근데 제가 워낙 많이 나와서 자 이번에는 이게 삼각형이 여기다. 아까는 삼각형이 이만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삼각형이 여기인 거고 여기 외곽을 이등분합니다. 그럼 그 외곽의 이등분선과 이번엔 삼각형 내각의 이등분선은 삼각형 바깥쪽에다가 보조선을 걷으면 외곽의 이등분선은 삼각형 안에다가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줘요. 이런 느낌으로. 그럼 똑같습니다. 또 이 각과 이 각은 동의각, 얘랑 얘랑은 억각. 그럼 이게 이등변 삼각형. 이 조그만 게. 그 다음은 아까 삼각형 성질 중에 보면 이런 것도 있었죠. 평행선 긋고 전체 변 대 아랫변, 전체 변 대 아랫변. 이게 같은 비례였죠. 이것도 이렇게 눕혀서 보면 전체 변 대 요만큼이 아랫변. 이게 평행선이거든. 이렇게. 이게 두 평행선이잖아요. 얘네들이 평행선. 전체 평행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그 위에 평행선 올라오는 거죠. 얘도 전체 평행선 내려왔다가 다시 그 위에 평행선 올라와요. 그럼 얘도 전체 평행선 내려왔다가 다시 그 평행선 올라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아까 본 것처럼 이 그림,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 같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변을 얘를 지우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준다는 얘기죠. 이 변 대 1이 가지 않고 이쪽으로. 이 변 대 이 변은 이 변 대 이 변이 성립한다. 역시나 얘도 저 알파벳을 배우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형성화된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이 변 대 이 변의 비례는 이 변 대 이 변, 이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쟤는 아까 이 변 대 이 변의 비례는 이 변 대 이 변, 이 그림을 기억한다면 얘는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림을. 그러니까 자주 보시면 별건 없습니다. 처음엔 좀 헷갈리는데 얘는 워낙 좀 뭔가 좀 공식이 좀 단순한 편이고 좀 쉽고 얘는 조금은 쟤에 비해서는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번 보시면서 형상화된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연습 문제 이 두 개를 각자 풀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 내각 이등분돼 있죠? 언제 쓰는 거냐면 내각 이등분선을 때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그 그림 있죠? 4대 이거 이렇게 이 그림 떠올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4대 2는 3대 x. 비례식 4x는 6, x는 4분의 6, 약분하면 2분의 3. 이렇다는 뜻이고, 이건 외곽이 이등분되어 있기 때문에 외곽이 이등분선 그림은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쭉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그림. 흡연대로 쓰시면 돼요. 5대 3은 8대 x, 24, 5x, x는 5분의 24. 이렇게 됩니다. 물론 얘는 워낙 공식에 딱 맞게 필요한 위치에 변길이가 잘 잡혀있긴 해. 근데 다른 문제 보면 조금 다르게 나왔긴 해요. 하지만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른 그림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변을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2번 문제와 여기 4번 문제를 밑에 있는 거, 이 6문제를 다 푸세요. 삼각형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성질.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워낙 중요하지만 내용이 단순해서 따로 별표 치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뭐 워낙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근데 내용은 쉬워요. 여기 삼각형의 두 변의 각각 중점을 잡습니다. 자, 잘 보세요. 두 변의 중점을 잡으면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은 동이 돼요. 이게 왜 아니, 중점을 잡았다고 왜 닮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그만 삼각형에 이 변이 1일 때 큰 삼각형의 이 변은 길이가 2가 되겠죠. 이쪽도 조그만 쪽에 1일 때 큰 쪽에 이제 2가 되고 그 사이 끼인 각이 공통각이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비가 일정하고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으므로 얘네는 닮음이 성립해요. 닮음이 성립하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도 각각 1대 2의 비례가 성립해서 이쪽이 A가 되면 여기는 거기에 2배, 2A가 되고 얘가 2A가 되면 얘는 절반인 A가 된다. 그 다음 그 내용에다가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이 서로 같았잖아요?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은 닮음이니까 서로 같았죠? 얘네들이 무슨 관계인가요? 무슨 각의 관계죠? 무슨 각이요? 동의각이잖아. 얘도 동의각이죠.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뜻은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서로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익히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익히셔야 됩니다. 조건이 어떤 게 나왔을 때 선분 AM의 길이와 선분 BM의 길이가 같고 동시에 선분 AN의 길이와 선분 CN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때 결론이 뭐죠? 이 선분 길이의 2배가 아래에 있는 선분이 되며 이 변과 이 변은 평행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셨습니까? 네. 그 다음 이쪽 거는 쟤랑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조건이 살짝 달라요. 저쪽에서는 양변 길이의 중점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 변 길이의 중점만 잡아줘요. AM과 BM이 서로 같아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그어요. MN과 점 M에서 이 중점에서 선분 BC의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보조선을 긋습니다. 그 만나는 교점에 이제 N을 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이겁니다. 이 변 길이와 이 변 길이도 서로 같고 N의 값이 선분 AC의 중점이 되며 똑같이 이 변 길이의 2배가 이 변이 됩니다. 조건이 약간 다르면 이해하셔야 돼요. 쟤는 두 변 길이 같은 중점에, 아니, 두 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 그러면, 아래에 있는 선분은 윗선분의 2배가 되며 걔네 둘은 평행관계가 되고, 이번에는 한쪽 선분의 중점을 잡고 아래에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그으면 만나는 점의 위치도 중점이 되고 위아래는 절반과 2배의 관계가 성립한다. 아시겠죠? 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네요. 1번 조건. 양변의 중점을 잡았다. 그래서 그 중점끼리 이었다. 그래서 이 정리 이름이 중점 연결 정리입니다. 이으면 아래에 있는 선분의 2배가 밑에 있는 선분 14가 되고 얘랑 같은 각 이거는 55도에 얘랑 평행하니까 그렇게 된다. 밑에도 같은 내용이라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이쪽 얘는 조건이 다르죠. 2번 조건이에요. 한쪽 선분의 평행선을 잡아주고 아니 한쪽 선분의 중점을 잡아주고 그 중점에서 아래에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이렇게 그은 거예요. 이게 조건이죠. 그럼 결론은
여기는 이 길이도 반반씩 나눠진다. 이게 3, 얘도 3. 그럼 x는 6이 되며 똑같이 위에 있는 선분의 2배가 아랫변이 되므로 아랫변의 길이는 10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풀어봐야 되는데 2번, 4번 풀어보세요. 자, 이변 길이를 구할 때는 뭘 봤어야 되냐면 선분 AB의 중점과 선분 BC의 중점을 이었으니까 그 선이 바라보는 나머지 한 변, 이 변 있잖아. 이 변의 반일 거라고. 그 얘는 3이 되겠죠. 그럼 선분 EF를 구하려면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쪽 선분의 중점, 이쪽 선분의 중점. 중점과 중점을 이었네요. 그럼 나머지 선분 이겠지. 마주보는 변. 거기에 절반값. 얘는 4가 될 테고. 그럼 선분 이제 마지막 DF의 길이를 구하려면 DF가 만들어지려면 이쪽 선분의 중점, 이쪽 선분의 중점. 그 중점을 이은 선분은 나머지 마지막 남아있는 선분 11의 절반, 2분의 11이 된다. 그러니까 저걸 다 더하면 2분의 6 플러스 8 플러스 11, 2분의 25? 네, 이게 정답이다. 맞았어요? 곽수현 씨 아시겠냐고. 4번은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문제가 쉬워 보이는 거지 실제 학교 시험은 거주지 않습니다. 학교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학교 시험은 여기 이변 길이 같고 이변이 3일 때 이변 길이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이 길이는 같고 학교는 저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 문제, 왼쪽 문제와 오른쪽 문제는 저 선 하나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고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건데 저 선을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점에서 이쪽 선분의 중점에서 아래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줘요. 이렇게. 자, 그어주고 나면 아까 배웠던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에 따라 한 선분의 중점과 평행선을 긋게 되면 이변 길이 얘가 반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x면 여기는 2분의 1x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x의 절반값. 그리고 이걸 긋고 나서 보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성립해요. 이유는 여기는 변 길이 이쪽에 있는 삼각형의 변 길이 서로 같죠. 얘는 막국지각으로 서로 같아요. 그다음 여기는 이 각과 이 각은 평행선에서 엇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변과 양 끝각이 서로 같은 ASA 이거는 닮음이 아니고 합동이 성립합니다. 그럼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가 결과적으로는 합동인 대응변의 같은 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x의 절반값인 2분의 1x가 3과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양변이 1을 곱하면 x는 6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3이면 얘가 3이 되고 이게 3이면 얘는 거기에 2배인 6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선이 그어져 있느냐 안 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쉬운 문제냐 아니면 약간 헷갈리는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 선을 긋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 긋는다 라고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어서 얘랑 합동을 만든다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아셨죠? 자, 이쪽 갑시다. 자, 사다리꼴에서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3분의 성질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아까 배웠던 내용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거든요. 그림을 좀 크게 하나 그려놓을게요. 사다리꼴이 있어요. 그냥 사다리꼴이기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쪽 변에 중점을 잡아줘요. 이쪽 변에도 중점을 잡아줘요. 그 중점과 중점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변 길이 같고
얘랑 변 길이 같고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위에 있는 변을 그러니까 A라고 할게요. 사다리꼴이 아래에 있는 변을 B라고 봅시다.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요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공식이 아주 쉬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평균 구하는 공식 있죠.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가운데 있는 선분 길이가 나옵니다. 공식이 굉장히 쉽죠. 이해돼요? 자, 사다리꼴 하나 더. 똑같이 여기서 중점 잡고 여기도 중점을 잡고 지금 좀 대각선을 이번에는 여기는 대각선이 없었잖아요. 대각선을 그어요. 그럼 긋다 보면 이 가운데 있었던 변과 대각선이 만나는 위치에 요만큼의 변이 생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 길이. 요 길이가 생겨요. 이 길이를 구하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윗변이 A고 아랫변이 B라고 본다면 이 가운데 있는 변 길이 구하는 거는 긴 변, 두 개 중에 긴 변. 지금 모양상 B가 길어 보이니까 두 개 중에 긴 변을 이번에는 둘을 더하지 말고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가운데 변 길이가 나옵니다. 책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하고 있긴 있는데, 네. 간단히 말하면 저기 뭐 선문이랑 써놨잖아요. 이거를 여기 그림에 맞춰 써드리면 이렇다는 얘기죠.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공식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가운데는 전체 변 길이 구하시 그러면 이 변과 이 변의 정중앙값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평균값. 대각선 그어서 이게 쪼개져서 밑에는 조그만 변 구하죠. 여기 사이에 껴있는 조그만 변 구하라면 긴 변에서 윗변 아랫변 중에 긴 변에서 작은 변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 잠깐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빨리 설명할게요. 이 삼각형에서 뭐가 쓰이냐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가 쓰여요. 이게 A고 이게 B일 때 이 길이는 이 삼각형의 중점과 평행선을 걷기 때문에 이 변의 반이 되죠. 2분의 1p. 그럼 여기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 이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중점과 평행선을 이었으니까 이 선분의 길이는 여기에 반이 돼요. 2분의 1a. 그럼 2분의 1a에다 2분의 1b를 더했더니 이게 된 겁니다. 2분의 1a 더하기 2분의 1b 통분하면 2로 통분되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길이는 왜 뺄셈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요만큼 아까 했던 요만큼의 길이에서 요걸 b로 봤을 때 이 길이가 mq의 길이죠. 이 길이가 2분의 1b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삼각형에서 이걸 a로 보면 이 길이는 2분의 1a였잖아요. 그럼 이거 2분의 1b에서 2분의 1a를 뺀 게 요 길이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공식도 굉장히 쉽고 유도도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뭐 그리고 나면 거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암산용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x의 변길이 구하시오. 어떤 모양인지 알아야 되죠? 사다리꼴의 양변의 중점을 잡아 연결했어요. 그러면 위아래 선분의 있는 정중앙값이니까 10과 12를 더하면 22, 걔를 2로 나누면 11의 값이 남는 거고 밑에는 여기는 이게 사다리꼴의 양쪽의 중점을 잡아 연결했죠? 근데 이제 대각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잘라져 있는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긴 변 빼기 짧은 변을 2로 나누시면 돼요. 18 빼기 8, 10. 걔를 2로 나누면 5. 이 길이는 5가 된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네. 자,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평행선. 아까 평행선은 원래 그려져 있지 않았지만 보세요. 평행선 보지 마시고 아까 우리가 이런 걸 했었죠. 삼각형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럼 거기서 뭐가 성립했었냐면 이런 게 성립했었죠. 이 변 대 이 변은 이 변 대 이 변, 이 변 대 이 변. 그렇죠? 삼각형만 본다면 그랬잖아요. 맞니? 그죠? 근데 내가 여기는 이 선분 있잖아요. 이 선분을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 선분을 오른쪽으로 혹은 왼쪽으로
이렇게 평행이동합니다. 그럼 이 선분이 없어지겠지. 평행이동 했으니까. 됐니?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 변 길이와 여기는 이 변 길이는 아까 여기서 이렇게 잘렸을 때 있죠. 이렇게. 얘랑 변 길이 같잖아요. 그럼 이 변 대 이 변의 조건이 이 변이 이리 옮겨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와 사실은 이만큼의 길이도 같은 변이잖아요. 그럼 이 변과 이 변의 비율을 이리 옮겨서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다만 이거는 안 되죠. 여기서는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이 변과 이 변의 비율과 이 아랫변과 아랫변 비율은 닮은 비율로 서로 같아지지만 이게 이렇게 평이동해서 이쪽에 평행사면이 만들어지면 이 변과 이 변의 비율이 여기랑 여기의 비율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얼만큼 이동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길이가 일정하게 움직인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의 비례와 이쪽의 비례가 일정하게 성립한다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정리된 내용만 설명드리면 평행선 3개 그리고 여기 내부에 이렇게 선 2개 지나가요. 그럼 원래 얘가 여기 있던 게 이쪽에서 이렇게 평행이동 됐다 본다는 얘기죠. 그럼 삼각형에서 배웠던 그 성질을 여기서 똑같이 사다리꼴에서 적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은 이변 대 이변인 것 같고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은 이변 대 이변과 같고 이변 대 요변의 비율은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변의 비율과 같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배웠던 성질이잖아요. 삼각형에서 배웠던 성질. 그 내용이 성립하며 그 다음 평행선 걷는데 아까 선이 이렇게 있었죠 하나가? 근데 이쪽 선분을 오른쪽으로 밀지 말고 왼쪽으로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밀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변이.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던 게 절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 기준이 뭐가 되냐면 이 평행선이 돼요. 이 3개 평행선을 기준으로 만나는 점 있죠. 만나는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됐습니까? 얘를 기점으로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변 대 이변. 그럼 여기도 여기까지 갔다가 전체. 이게 성립하겠죠. 맞나요? 혹은 이변 대 이변. 그럼 얘도 여기, 다시 여기. 같은 모양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혹은 전체 변 대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럼 얘도 전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비율이 성립한다는 것이. 아셨습니까? 아까 배웠던 내용을 잘 이용하되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선생님 근데 평행선을 기준으로 해도 되긴 될 텐데 혹시 여기가 두 점이 만나는 교점에서 이렇게 삼각형과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혹시 여기서 이변 대 이변? 이변 대 이변? 이변 대 이변은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성립하는 거죠. 이거는 평행선 아무 관계없이 원래 삼각형에서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원래 성립하던 건 잊어버리지 말고 이게 평행선이 그어지면 여기 나와 있는 이 4개의 이쪽 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비례와 관계없이 평행선에서도 자체적으로 아까 배웠던 저런 것들이 성립한다고 추가로 배운 거지 삼각형에서 배우는 성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 닮음이잖아요. 상관없어요. 성립하는 겁니다. 얘랑 닮음이잖아요. 그럼 평행선 관계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성립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제 평행선까지 추구해서 좀 더 다른 성질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문제들 푸시오. 그러면 그냥 부드럽게 푸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편하게 어렵지 않게. 그림 봐봐. A 대 B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쓰라잖아요. A 대 B 이렇게 나겠죠 당연히. 모양 따라 가는 겁니다. A 대 B는 2 대 4 약분하면 가장 간단한 비율은 1 대 2. 여기도 A 대 B, A 대 B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죠? 이 점, 이쪽 평행선의 이 점, 이 점, 그 다음 평행선까지. 그럼 이쪽도 이쪽 평행선까지 4. A 대 B는 4 대 다음 평행선까지 5. 이렇게. 이쪽은 A 대 B 뭘 봐야 되냐면 이쪽 점, 이쪽 점, 이쪽 점에서 전체 내려왔다 아래로 올라오는 게 A 대 B죠. 그럼 얘도 전체 내려왔다 아래로 올라와야 되니까 12 대 4 빼면 8 약분하면 3 대 2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시험에는 이제 이런 거는 꼭 나오죠. 학교 시험에. 이런 좀 약간 복잡하게 막 선이 막 평행선 막 지나고 있는 거. 천천히 하시면 돼요. 네. 뭐부터 정해진 건 없고 구하기 편한 거부터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뭘 구하기 편할까 보니까 지금 누구랑 누구를 만드냐 이제 핵심이잖아요. 이렇게 세 개의 평행선을 그었다고 치고 이런 경우는 평행선이 기준이 된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평행선을 그리세요. 그럼 만나는 교점에 점 찍어요. 여기 x가 시작하는 이 점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럼 이쪽 y가 시작하는 이 점 여기까지 여기까지. 근데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여기 x도 모르고 y도 모르면 이건 비례를 세워도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먼저 보기보다는 이쪽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 점, 점을 보셔야 돼요. 점을. 그럼 순서대로 x 대 18. 그 비율은 이쪽 점까지 길이 20대 이쪽 점까지 길이 15. 그럼 20대 15를 약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약분해야 계산이 편하니까 4대 5, 4대 3. 내항의 곱, 외항의 곱. 3x는 18 곱하기 4. 이렇게 약분하면 6이 남고 x는 4, 6, 24가 되며 y도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쪽에서 이쪽 20, 이쪽 15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y, 그게 20과 대응변이 되고 여기까지 12까지는 여기 15랑 대응변이 되죠. 20대 15를 4대 3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y 대 12. 내항곱, 외항곱. 3y는 4 곱하기 12. 약분하면 3 남고 y는 12. 4 남네요. 미안합니다. 4 남고 4, 4. 16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게 학교 시험에 나와요. 학교 시험 막 이렇게 평행선 막 4개씩 달려있어요. 이렇게 4개씩 달려있고 좀 헷갈리게 만들지.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들 뿐이지 내용이 달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편한 변들을 잘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지금 여기까지 하기에는 자 지금 5분 남았으니까 과제는요 여기까지입니다. 85페이지 까지 과제예요. 네. 85까지 과제 잘 하시고 니네 둘은 원래 오늘 선생님 이게 봐주는 게 아니야 절대. 지금 애들이 고등학교들도 그렇고 오늘 문제 풀러 나온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니네 앉을 자리가 지금 마땅치 않아요. 니네 앉으면 쟤네가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공부하러 온 애를 내쫓을 수는 없는 일이라 원래 진짜 30분 너는 이제 추가로 될 때까지 다 남길 생각이었는데 지각하지 말고 시간 맞춰서 오고 다음 시간까지 과제나 지각하지 않고 잘 오면 한 번만 더 봐주겠는데 다음 시간 똑같이 그러면 다음 시간 거나 이분랑 붙여가지고 중복 처리할 테니까 중복해 더 남길 테니까 시간 맞춰 잘 오세요. 알았죠? 가세요. 일찍 보내드릴게요. 오늘 자리가 없어서 좀 일찍 가. 이건 원래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1학기, 2학기 때 선생님이 그 저번에 쓰고 싶었던 책을 집에 놓고 이걸 갖고 왔는데 지금 집까지 가면 엄청 아니야. 집까지는 못 가고. 그 내가 선생님 일단 들어와.